전세시장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전세시장 얼마 전까지 8월 전세대란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죠. 8월 전세대란, 뇌관대나 8월 전세대란, 8월 전세대란 조짐, 현실이 된 전세대란. 그런데요, 6.21 정책이 시행되고 나서 뭐라 그래요? 잦아드는 8월 전세대란 우려. 대단하죠? 자, 언론에서 지금 뭘 보고 있었냐? 8월 전세대란이 나는 이유 뭐예요? 임대차 3법이요? 7월 31일부터 시행돼서 제대로 적용받는 건 8월 31일 계약한 사람들부터죠. 한 달 전에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8월 전세대란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그런데요, 8월 31일이면요, 보통 계약 만료 몇 달 전에 이야기를 해야 되죠? 한 달 전인 경우도 있고 3달 전인 경우도 있죠. 3달 전이라면은 적어도 8월 전세대란이 나려면은 8월에 임대차 3법 2년 차들이 도래한다라고 하면은 전세대란 언제 났어야 되냐? 5월 전세대란이 났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6월 24일입니다. 아직도 전세대란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6월 24일 말고 6.21 정책 나오기 전에 6월 20일 이때까지도 전세대란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면은 지식이 있음에도 속이는 사기꾼 기자들이 있을 수가 있고, 일부는 그냥 받아쓰기 하는 수준의 기자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모른다고 치더라도 전문가들은 모를 수가 없다. 그러면요, 언제부터 5월에도 안 나오고 6월에도 전세대란이 안 나오면 8월 전세대란이 없구나, 이거는 모를 수가 없다. 그런데 계기가 필요했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주장했던 게 뭐예요? 임대차 3법 폐지. 이걸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 전세가 올라간다고 지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없게 생겼어요. 신뢰도가 완전히 떨어지겠죠. 그러면 8월 전세대란이 없구나 라는 계기가 필요했는데 요게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진짜 주구장창 주장을 했는데 요거는 사실상 못하죠. 효과가 제대로 나온지 확인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6.21 대책 나왔을 때 일단 첫 번째는 완화 정책이니까 유리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세대란이 잦아들었다. 8월 전세대란은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가 폭등한 게 아니라 금리 인하로 전세가가 폭등을 했고, 금리 인상으로 전세가가 잡히고 있는데 심리 낮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 8월 전세대란으로 계속 선동을 했고, 근데 그게 틀리게 생겼었는데 마침 6.21 대책이라는 우리에게 유리해서 이런 식으로 추진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정책이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요인이 생겼다.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없었는데 명분이 생겼다. 그러니까 6.21 대책 이런 거 계속 추진해 주세요. 전세가 잡으려면 이렇게 완화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론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전세 가격은 언제부터 떨어졌냐? 1월부터요. 지금 2월부터 떨어진 거 아니냐? 부동산원 들어가서 보시면은 전국도 거의 1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고, 수도권도 거의 1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고, 서울 역시도 1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전세 대란은커녕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전세 대란으로 부추겼을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요, 매물 보세요. 요때 지금 윤석열 정권 나오면서 임대차 3법 폐지한대요. 그래가지고 쭉 매물 뺐는데 슬금슬금 다시 늘어나고 있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쭉 뺐다가 경기도도 슬금슬금 다시 늘어나고 있죠. 인천도 뺐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외곽일수록 더 심각하죠. 왜냐? 중심부에서는 8월 전세대란 이야기 하니까 전세금 안 돌려주더라도 그냥 연장해서 살 수 있는 거에 감사할 수는 있는데, 외곽은 전세가 빠지는 게 너무 눈에 보이거든. 8월 전세대란 안 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임대차 3법 폐지고 뭐고 당장 내 보증금 내놔라. 그러니까 빨리 매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세 매물도 확 늘어났다, 과거보다. 어떻게 전세대란이 나죠? 전세대란이 왜 나요? 전세대란이 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여력이 확 늘어나든가 매물이 확 줄어들든가. 그래서 여력이 확 늘어나게 하는 것들이 저금리, 한도 확대, 이런 것들이고요. 매물이 확 줄어들게 만드는 게 뭐예요? 재건축, 재개발. 여실나고 매물은 확 줄어들면서 수요는 확 늘어나게 되니까.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데 왜 자꾸 전세대란이 난다고 하죠? 이번은 6.21 대책으로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안 나는 거였어요. 코로나 때 전세대란 났던 것도 임대차법 때문이 아니라 저금리 때문에 났던 거고, 지금도 고금리 때문에 떨어지는 거다. 자, 그리고 전세대란 하고 이미 이중가격 사라졌었죠. 2월에. 근데 문제는요, 전세대란 난다 그러면서 2중, 3중 가격 차이 심하다, 이런 기사들도 동시에 지금 공존하고 있죠. 이거보다 더 최근에. 그런데 이 기사와 이 기사들의 차이점이 뭐냐? 이 기사는 뭘로 했어요? 순수 전세 보증금으로 전세 가격을 통계를 내서 국토교통부와 KDI에서 전체적으로 통계를 낸 거고, 여기서 이야기할 때 항상 뭐예요? 땡땡땡 아파트에서는
지금 2중, 3중 가격이 나고 있다. 그리고 땡땡땡 아파트에서도 나고 있다. 그래서 두세 개의 예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 근데요, 그런 차이면요, 라이트하우스 고등학교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3반 담임이에요. 그리고 1반, 2반 있는데 우리 반 평균이 50점이에요. 뭐 1반, 2반 가보니까 여기 평균 70점이고 여기도 평균 70점이에요. 근데 보니까 평균은 50점인데 100점짜리가 3명이 있어.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반이 평균 50점이라서 여기보다 점수가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누구도 100점이고요, 누구도 100점이고요, 누구도 100점이에요. 그래서 100점이 3명이나 있으니까 우리 반은 만점 반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 하지만 실제는 이렇다는 거죠. 더 최근 자료에서 이런 자료 나와가지고 갭이 다시 벌어졌으면 들고 와라. 그리고 정부도 이미 알고 있었죠. 전세대란 부추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5월 기사죠. 전세대란 우려를 꺼냈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비공개 문서에서는 전월세 시장은 안정세다 라고 썼다. 그리고요, 6.21 대책 발표될 때도 하반기 이후 금리 인상, 매물 누적 등으로 연초 이후 전세 시장의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8월 전세 대란이 없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첫 번째는 저걸 명분 잡아서 규제를 풀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다주택자들에게 굉장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걸 이용한 것일 뿐이다. 8월 전세 대란은 있지도 않은 걸 있는 것처럼 이용해서 본인들이 굉장히 추진하는 것이 유리해지도록 선동만 했을 뿐이다. 마녀 사냥이었다. 마녀 사냥. 여기 있는데 마녀다 해가지고 막 화형시키고 막 그랬었죠. 마녀 사냥 뭐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마녀로 지목당했죠? 반동분자들. 근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마녀였냐? 마녀가 아니었어요. 근데 마녀라고 사냥해놓고서 본인들의 뜻대로 영민들이 따라줄 수 있도록 조장한 거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전세대란, 그리고 임대차산법이란 마녀 사냥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엄청난 혜택을 주죠. 등록 임대사업자도 상생 임대인 혜택 받는다. 2년 거주 면제돼서 상생 넘은 공짜. 임대료 5% 올린 다주택자도 상생 임대인 혜택을 준다. 그래서 요걸로 이제 갭투기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죠. 또 종부세까지 완화했죠. 그럼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 세입자를 위한 정책이요? 아니죠. 종부세까지 완화한 거 보면 뭐예요? 다주택자 규제 완화. 그 다음에 지방 공시지가 3억 이하 주택, 종부세 주택수 제외. 1억 미만 밑밥 다 떨어졌고 1억 미만이 공시가격 1억 넘어갔으니까 3억으로 가도록. 그래서 투기 조짐 벌써부터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투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아파트가 2억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공시가격이 1억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럼 공시가격이 1억 넘어가는 순간 이 아파트는 이제 나가리죠. 그러니까 3억으로 또 늘리는 거다. 그 다음에요, 3억으로 늘리면서 동시에 뭘 추진해요? 공시가격 인하. 그 다음에 공정가액비율 60%. 미친 거 아니에요? 문정부에서 올리기 전에도 80%였어요. 60%까지 낮춘다는 거는 뭐예요? 집 10억 가지고 있는데 공시가격 한 70% 나오니까 7억으로 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60% 해가지고 4.2억. 10억 집 가지고 있는 사람 4.2억 만큼만 내라. 1억짜리 열채 가지고 있는 사람 4채 가지고 있는 것만큼만 내라. 근데 1억짜리 열채면은 3억 이하네? 그러면 종부세 안 내도 된다. 미친 거예요. 다 다주택자를 풀어준 거예요. 전세 잡으려고 했다고요? 전세 잡으려고 했으면 이런 정책은 절대 안 내죠. 전세대출 보증금 한도 확대. 전세가가 왜 올랐다고 그랬어요? 전세가가 올라가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수요에 따라서 올라가는 경우 한도를 늘리든가 아니면 부담을 줄이든가. 그래서 금리를 낮추든가 한도를 늘리는 거는 전세가격 올리는 정책이다. 그래서 MB정부랑 박근혜 정부에서 전세를 엄청나게 풀었기 때문에 이번 정부가 노무현 정부 때보다 훨씬 더 큰 폭등이 나왔다. 코로나 제외하고라도. 그 다음에 전월세 세액공제, 아까 이야기했죠? 부담을 낮춘다. 금리의 부담이 커졌어요? 물론 지금 살고 있는 대출받은 전세입자들은 좋겠죠. 안 받은 사람들도 세액공제는 더 좋겠죠. 그런데 부담을 낮췄어요? 근데 이제 금리를 낮추는데 한도가 있죠. 그러니까 세액공제를 통해서 낮춰주는 거다. 그리고요, 전세대출 금리 낮추죠. 그 다음에 고가주택 소유자, 다른 주택 거주용 전세대출 보증 허용하겠다. 즉 집이 있는 사람이 그 집을 전세 내주고 딴 데 전세 들어가서 사는 것도 인정해주겠다. 내 집 마련이 아니라 저 집은 투자용으로 샀고 나는 딴 데 가서 살고 있지만 그것도 인정해주겠다. 이거 다 전세 올리는 정책들이에요. 8월 전세 대란이요? 만약에 터진다면 이런 것들 때문에 나오겠죠. 가능성은 없고. 전세가를 올리는 정책을 하면서 전세 시장을 완화한다는 여론을 퍼뜨리고 결국에 혜택은 다주택자들이 가져가도록 만든 정책이었다. 그래갖고 지금 부동산 시장 안정이 윤석열 정부 덕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해왔고 이러한 노력과 금리 인상 기조 등으로 임대차 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1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죠. 윤석열 정부는 3월 시작했죠. 정책은 6월에 처음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공일까요? 전세 시장의 안정은요, 문재인 정부의 공도 아닙니다. 전세 시장의 안정은요, 금리예요.
전세시장의 폭등도 금리였고 안정도 금리예요. 문재인 정부가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를 안정시켰다 혹은 전세가를 폭등시켰다. 아니에요. 임대차 3법은 굉장히 길게 봐야 되는 정책이고 과거 노태우 정부 때 전세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서 이거는 가격 안정이 아니라요. 세입자의 거주권을 안정시킨 거고 가격은 오로지 금리였어요. 물론 윤석열 정부 때 금리가 더 올라가니까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지금 막 전세대출 깎아주고 이게 어떻게 윤석열 정부 공이냐. 지금 매물이 늘어나고 가격이 떨어진과 동시에 세입자 목구에서 미입주 되는 아파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 그래서 수분양자 미입주 사유가 가장 큰 게 뭐였어요? 기존주택, 매각지연, 잔금대출 미확보. 얘네를 세입자 미확보가 제쳤다. 그러면요? 전세 대란이요? 전혀 없었다는 소리입니다. 전혀 없고요. 매물 늘어나죠? 그 다음에 가격 떨어지죠? 입주장에서 미입주 늘어나고 있어요? 절대 공급 부족 아니에요? 전세 시장은 앞으로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게 답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8월 전세 대란 이야기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세우는 거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언론에서 건설사에서 바라는 건 뭐예요? 투기꾼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임대차 3법 폐지. 이 여론 아직도 나오고 있죠? 왜 이래요? 8월 전세 대란이 안 나면 그 다음에 8월 전세 대란 안 나고 반년만 더 지나봐라. 그럼 임대차 3법이 지금 정말 좋구나. 이게 인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때 전세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서 금리가 문제였구나 이런 것들이 다 나오니까 그거 터지기 전에 임대차 3법 폐지해야 돼서 이야기를 하는 거다. 결론. 자, 8월 전세 대란 없다. 8월 전세 대란 날려면 이미 5, 6월부터 전세 대란이 났었어야 된다. 8월에 딱 구하는 사람 없다. 그리고 이거는 알고 있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임대차 3법 폐지를 위해서 여론을 만들고 있었는데 임대차 3법 폐지는 지금 상황이 안 됩니다. 유엔에서도 이거 강화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IMF 말도 안 듣고 유엔 말도 안 들으면 우리나라 신뢰도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IMF에선 DSR이랑 보유세 강화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다 완화했죠. 요거까지 하시겠다고? 가뜩이나 전월세 시장 안정되고 있는데 요거 폐지해서 튀어봐라. 욕은 정부가 먹죠? 근데 언론은 상관없어요. 목적은 욕은 정부가 먹든 말든 폐지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여기서 정부랑 갈린 거죠? 이거 했다가 전세가 튀면은 욕은 우리가 바가지로 먹는 거 아니냐. 가뜩이나 안정세였는데.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썼죠. 이를 이용해서 다주택자 완화를 한 거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이거 명분 삼아서 어차피 8월 전세대는 안 날 거 눈에 뻔히 보이니까 6.21 때문에 안 났다.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 하고 있을 뿐이고. 하지만 원래 없었고요. 핵심은 뭐였다? 금리. 그러면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전세 가격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다주택자 완화해봐라. 다주택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거는 양도세, 보유세가 아니라 역전세가 나기 시작하면은 갭이 벌어지고 갑자기 필요한 금액이 생겨나게 된다. 그래서 요거 못 버티고 팔려고 했는데 갭이 벌어져서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더라. 즉 전세 가격은 이미 떨어지고 있고요. 8월이 돼도 마찬가지고 규제 완화를 하는 것은 오히려 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락세를 막을 수는 없다. 그리고 그게 매물과 미입주로 드러나고 있더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